이게 다 새벽 형 3시 때문이야. 42분. 응급실의 내 탓이라고. 형광등이 차갑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환자 이송 준비 완료.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들것에 실린 채로 의식을 잃은 한 노인이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다. 박종민. 71세의 그는 새벽에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보호자분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수술실 앞 대기실을 가리켰다. 빨간 불이 켜지면서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밝아졌다. 수술 시간은 최소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수술실 문이 닫혔다. 이제 기다림만이 남았다. 대기실에는 3명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박종민의 아들들이었다. 장남 박철호는 48살이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는 가장 넉넉한 편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이었고 때로는 냉정하다는 소리도 들었다. 차남 박철수는 45살로 공무원이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아이들 교육비며 주택자금 대출 때문에 늘 빠듯했다. 성격은 온화했지만 자신의 몫은 정확히 챙기는 스타일이었다. 막내 박철민은 40살이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형들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왔다. 세 형제는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철호는 시계를 바라보며 회사 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철수는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중학생인 큰애가 시험 기간인데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나가서 걱정이 많았다. 철민은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의식을 잃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형, 커피 마실래요? 철민이 조용히 물었다. 응, 좀 마시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됐어. 철호는 여전히 시계만 바라보며 대답했다. 철민이 자판기로 향하는 동안 철수는 큰형을 바라봤다. 형, 너무 걱정 마요. 아버지 건강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 심근경색이면. 철호가 한숨을 쉬었다. 의사 말로는 초기 발견이어서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철수가 위로했다. 철민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형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세 형제는 다시 조용해졌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만 들려왔다. 시간이 흘러 새벽 4시가 되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것이다. 참 오래 걸리네. 철수가 중얼거렸다. 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멀었지. 철호가 대답했다. 그때 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들,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 철수가 관심을 보였다. 네. 며칠 전부터 숨쉬기 힘들어 하시고 가슴도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철호가 약간 언성을 높였다. 병원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철민이 변명했다. 너 혼자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냐?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철호의 말에 철민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형, 그런 말씀은. 철수가 중재하려 했다. 아니야. 철민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못 가진 거지. 철수가 자책하며 말했다. 요즘 일이 바빠서 아버지 안부도 제대로 못 물어봤네. 세 형제는 각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철호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뭐요? 철민이 물었다. 아버지 상태가. 만약에.
철호가 말을 망설였다. 형, 그런 말 하지 마요. 철민이 불편해했다. 아니,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철호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철수가 물었다. 일단 아버지 통장이나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철호의 말에 다른 두 형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형, 아버지가 아직 수술 중인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해요? 철민이 언짢아 했다. 그러게 말이야.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철수도 동조했다. 아니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 철호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 형은 아버지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민이 서운해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말이야. 철호가 해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졌다. 새벽 5시가 되었다. 수술 시작 후 이 시간이 지났다. 참 답답하네. 중간 소식이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철수가 불안해했다. 대학병원이면 가족들한테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나 봐. 철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무사히 수술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철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그때 철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너희들 혹시 아버지한테 빚이 있는지 알아?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철수가 의아해했다. 아니, 요즘 의료비가 워낙 비싸잖아. 수술비며 입원비며. 만약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래 입원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철호의 현실적인 계산이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죠. 철민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형편에 따라 분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철수도 동의했다. 그럼 내가 제일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네. 철호가 못마땅해했다. 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철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여유가 있기는. 나도 회사 운영하느라 빠듯해. 철호가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아요? 철수가 말했다. 뭐가 나아? 너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철민이는 아예 부담이 없잖아. 철호가 서운해했다. 제가 부담이 없다고요? 저도 카페 운영하느라 힘든데요. 철민이 반박했다. 카페가 뭐 얼마나 벌어? 철호의 말에 철민이 기분 나빠했다. 형,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철수가 중재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다. 아무튼 나는 의료비를 혼자 다 낼 수는 없어. 철호가 선을 그었다. 아무도 형한테 혼자 다 내라고 안 했어요. 철민이 서운해했다. 그럼 어떻게 나눌 건데? 각자 형편에 맞게? 철수가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그게 가장 공평하지. 철호가 대답했다. 그럼 저는 얼마나 내야 해요? 철민이 불안해했다. 내 형편에 맞게 내면 되지. 많이 못 내면 적게 내고. 철호가 대충 얘기했다. 그럼 결국 형이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철수가 지적했다. 그래서 내가 싫다는 거야. 철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새벽 6시가 되었다. 수술 시작 후 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다. 이상하네. 4시간이라고 했는데 벌써 3시간째잖아. 철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복잡한 수술일 수도 있지. 철민이 불안해하며 말했다. 혹시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철호도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지나가는 것을 철민이 붙잡았다. 저 박종민 환자 수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직 수술 중이시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해드리라고 하네요. 상황은 어때요? 철수가 급하게 물었다.
자세한 건 수술 끝나고 집도의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간호사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간호사가 가고 난 후 새 형제는 더욱 불안해졌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철민이 걱정했다. 그런 건 아닐 거야. 조금 복잡한 수술인 모양이지. 철수가 위로했다. 하지만 철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만약 정말 아버지가... 형? 철민이 철호의 말을 끊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철호가 현실 논리를 폈다. 그럼 형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철수가 물었다. 일단 아버지 재산 정리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철호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재산이요? 철민이 놀랐다. 응. 집이며 통장이며 정리를 해둬야지.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 철호의 말에 다른 두 형제는 당황했다. 형, 아버지가 아직 수술실에 계신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철민이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하자는 거야. 나중에 우리끼리 다툼 생기기 전에. 철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툼이요? 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너도 모르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경우 얼마나 많은데. 철호가 현실을 지적했다. 우리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철민이 믿고 싶어 했다. 그럴 일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 철호가 고집했다. 그럼 형 생각에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새벽 7시. 수술 시작 후 4시간이 지났다. 예정된 수술 시간을 넘어선 것이다. 이상하다. 분명 4시간이라고 했는데. 철민이 불안해했다. 하지만 철호는 여전히 재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집은 장남인 내가 갖는 게 맞을 것 같고. 철호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왜요? 철수가 반문했다. 전통적으로 집은 장남이 물려받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민이 반박했다. 그럼 어떻게 나누자는 거야? 철호가 물었다. 공평하게 3등분 해야죠. 철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3등분? 그럼 나는 뭐가 남지? 철호가 불만을 표했다. 형도 3분의 1 받는 거잖아요. 철민이 말했다. 내가 장남인데 똑같이 받으면 뭐가 다르냐? 철호의 논리였다. 그럼 형은 얼마나 받고 싶은 거예요? 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적어도 절반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철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절반요? 철민이 놀랐다. 그럼 우리는 4분의 1씩밖에 못 받는 거네요. 철수가 계산했다. 그게 전통 아냐? 철호가 우겼다. 무슨 전통이요? 요즘 그런 집 어디 있어요? 철민이 반박했다. 그럼 너희들 생각은 뭐야? 철호가 물었다. 당연히 3등분이죠.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철민도 동조했다. 그럼 나만 손해보는 거네. 철호가 서운해했다. 뭔 손해예요?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철민이 이해할 수 없어 했다. 내가 장남이고 그동안 집안일도 많이 신경 썼는데. 철호가 억울해했다. 형이 언제 집안일 신경 썼어요? 철민이 반박했다. 내가 아버지 병원비며 이런저런 비용 많이 댔잖아. 철호가 항변했다. 그건 형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저도 제 할 몫은 했어요. 철민이 맞섰다. 내 할목? 뭘 했는데? 철호가 비아냥댔다.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돌봐드렸잖아요. 철민이 억울해했다. 그건 내가 결혼 안 해서 그런 거지. 뭔 큰일 했다고. 철호의 말에 철민이 상처받았다. 형? 철수가 철호를 나무랐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철호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나왔다. 세 형제는 모두 일어나서 의사에게 달려갔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철민이 급하게 물었다. 일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형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괜찮은 거죠? 철수가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다. 72시간이요? 철호가 물었다. 네. 그 기간 동안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세 형제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송 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면회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철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의사가 가고 난 후 세 형제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일단 수술은 잘 됐네. 철수가 다행이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하다고 했잖아. 철민이 여전히 불안해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은데. 철호도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후 철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만약 72시간 동안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형, 또 그런 얘기예요? 철민이 짜증을 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철호가 되물었다. 지금은 아버지 회복에만 집중해요. 철수가 중재했다. 그래, 일단 아버지부터 생각하자. 철호도 동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철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이제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철민이 큰형 철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형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언제 할 건데? 나중에 하면 더 복잡해져. 철호는 여전히 현실적이었다. 형 말이 맞긴 해. 차남 철수가 조심스럽게 동조했다. 미리 정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우리끼리 감정 상할 수도 있고. 철수의 말에 철민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둘째 형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철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사실 그도 재산 문제가 궁금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건데? 철수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아침 8시가 되자 병원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 형제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단 아버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철호가 말했다. 집하고 예금 정도? 철수가 추측했다. 아버지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 철호가 관심을 보였다.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철민이 대답했다. 3억? 그 정도밖에 안 돼? 철호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형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소 5억은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철호가 아쉬워했다. 그래도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철민이 말했다. 3억을 3등분하면 1억씩인데 세금 내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철수가 계산하기 시작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 철호도 걱정했다. 상속세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공제 금액이 꽤 크거든요. 철민이 설명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철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다른 재산은 뭐가 있을까? 철수가 물었다. 통장에 돈이 좀 있을 거예요. 철민이 대답했다. 얼마나? 철호가 급하게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밖에 없어. 철호가 실망했다. 아버지가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철민이 설명했다. 그럼 총 재산이 3억 2천만 원 정도네. 철수가 계산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 철호가 아쉬워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면회 가능합니다. 한 분씩만 들어가시고 5분 정도만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철민이 일어섰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왜 내가 먼저야? 철호가 반대했다. 장남인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형은 아까부터 장남 타령만 하네. 철민이 짜증을 냈다. 장남이 뭔 소용이에요? 평소에 아버지 돌본 건 철민이인데. 철수가 막내 편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순서를 정할래? 철호가 물었다. 가위바위보 하자. 철수가 제안했다. 유치하게. 철호가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 가위바위보를 했다. 첫 번째 면회자는 철민이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철민은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아버지를 보고 눈물이 나려고 했다. 아버지, 저예요. 철민이.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지만 철민은 계속 말을 걸었다. 빨리 일어나세요. 형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5분이 지나 철민이 나오자 철수가 들어갔다. 아버지, 저 철수예요. 수술 잘 받으셨어요. 이제 좋아지실 거예요. 철수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몇 마디 말을 했다. 마지막으로 철호가 들어갔다. 아버지, 저 철호입니다. 많이 아프셨죠? 빨리 회복하셔야 해요. 철호도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했다. 세 형제가 모두 면회를 마치고 나오자 다시 재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버지 통장이며 인감도장이며 이런 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 철호가 물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철민이 대답했다. 그럼 내가 가져와야겠네. 뭘 가져와요? 철민이 이해하지 못했다. 통장이며 서류며 이런 것들 말이야. 철호가 설명했다. 왜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해 두는 거지. 철호의 말에 철민이 불편해했다. 형,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 걸 왜 가져와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야. 만약의 사태요? 철민이 화가 나기 시작했다.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철호가 해명했다. 나도 형 말이 맞다고 생각해. 철수가 동조했다.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철수의 말에 철민이 더욱 실망했다. 둘째 형까지. 바로 그때 철호의 아내 김영희가 나타났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아버님 수술이 늦게 끝났어. 철호가 부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술은 잘 됐는데 72시간이 고비래. 그렇구나. 많이 걱정되겠어요. 영희가 시동생들에게 인사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마워요. 철수와 철민이 대답했다. 그런데 여보, 아버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희가 갑자기 민감한 주제를 꺼냈다. 세 형제가 모두 당황했다. 형수,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철민이 말하려 했지만 영희는 계속했다. 아니에요. 미리 정해두는 게 좋죠. 나중에 문제 생기기 전에. 영희의 말에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도 그래. 그럼 어떻게 나눌 생각이세요?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걸 지금 정해야 해요? 철민이 불편해했다. 당연하죠. 형제끼리 나중에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영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형수 말이 맞아. 철수도 동의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희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내 생각에는 집은 장남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영희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왜요? 철민이 반박했다. 전통적으로 장남이 집을 물려받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통이에요? 철민이 납득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희가 되물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죠. 공평하게요? 영희가 비아냥댔다. 그럼 그동안 장남으로서 집안 대소사를 챙긴 건 뭐가 돼요? 형이 언제 집안 대소사를 챙겼어요? 철민이 반박했다. 아버님 병원비며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댔잖아요. 영희가 항변했다. 그건 형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의무는 아니잖아요. 철민이 맞섰다. 바로 그때 철수의 아내 이미경도 나타났다. 어머, 형수님도 오셨네요. 미경이 영희에게 인사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수술은 잘 됐대. 철수가 부인에게 설명했다. 다행이네요. 미경도 안심했다. 그런데 형수님들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미경이 물었다. 재산 분할 이야기였어. 영희가 대답했다. 아, 그런 걸 벌써 얘기하시는구나. 미경도 관심을 보였다. 당연히 해야죠.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영희가 설명했다. 그렇긴 하네요. 미경이 동의했다.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가 미경의 의견을 물었다. 저는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평하게요? 영희가 못마땅해 했다. 네. 형제니까 똑같이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장남은 뭐가 다른 거예요? 영희가 반박했다. 요즘 시대에 장남이 특별할 게 뭐가 있어요? 미경도 맞섰다. 두 형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세 형제는 점점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형수들, 너무 흥분하지 마요. 철수가 중재하려 했다. 흥분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형수는 집을 다 가져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경도 지지 않았다.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장남 몫은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장남 몫이 얼마인데요? 최소한 절반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희의 말에 미경이 놀랐다. 절반요? 그럼 우리는 4분의 1씩밖에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게 전통 아닌가요? 영희가 우겼다. 무슨 전통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미경이 화를 냈다. 야, 말 조심해.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뭘 잘못 말했다고요? 미경도 지지 않았다. 두 형수가 언성을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요. 철수가 부인을 말렸다. 당신도 가만히 있어. 우리 권리를 찾는 건데. 미경이 남편에게도 화를 냈다. 권리요? 영희가 비웃었다. 그동안 아버님 돌본 것도 없으면서 권리는 무슨 권리예요? 그럼 형수는 아버님을 돌봤다고요? 미경이 반박했다. 우리가 돈으로 돌봤죠. 돈으로 돌봤다고요? 미경이 어이없어 했다. 그럼 철민 씨가 매일 아버님 돌본 건 뭐가 돼요? 미경이 막내를 옹호했다. 그건 걔가 결혼 안 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영희가 막내를 깎아내렸다. 형수? 철민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뭐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이잖아. 영희가 뻔뻔하게 대답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철호가 아내를 말렸다. 당신도 가만히 있어. 우리가 손해보는 건데. 영희가 남편에게도 화를 냈다. 손해요? 철민이 영희를 노려봤다. 형수는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영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악화됐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여기서 재산 다툼이나 하고 있고 철민이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민아, 어디가? 철수가 불렀다. 집에 가요.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야, 도망가지 마. 영희가 소리쳤다. 우리끼리 정할 건 정하고 가야지. 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철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살아계셔도 언젠가는 돌아가시잖아. 영희의 말에 철민이 더욱 화가 났다. 형수는 정말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데. 영희도 지지 않았다.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인정이 없는 거예요. 철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인정으로 밥 먹고 사냐? 영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형수, 너무 심하잖아. 철호가 아내를 나무랐다. 뭐가 심해? 다들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서 영희가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미경이 반박했다. 그럼 당신은 성인군자네? 영희가 비아냥댔다. 성인군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성은 있어요. 미경의 말에 영희가 화를 벌컥 냈다. 지금 나를 인간성 없다고 하는 거야?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지금 한 말이 그런 뜻 아니야? 두 형수가 대판 싸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만해.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다. 세 형제와 두 형수 모두 그쪽을 바라봤다. 막내 철민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 생명이에요. 철민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고 계신데 여기서 재산 이야기나 하고 있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철민의 말에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철민이 흐느끼며 말했다. 대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다. 보호자분들,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 형제가 모두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철호가 급하게 물었다.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어요. 간호사의 말에 세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 형제는 얼어붙었다. 의사 선생님, 철민이 달려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응급처치 중입니다. 중환자실 문이 단단히 닫혔다. 세 형제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철수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응급처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세 형제는 더욱 불안해졌다. 합병증이요? 철호도 걱정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건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간호사가 말하고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세 형제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아까까지 재산 이야기로 싸우던 것이 무색하게 모두 침묵했다. 두 형수도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느끼고 조용히 있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 철민이 불안해하며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철수가 위로했다. 하지만 철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럼 진짜로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30분이 지났다. 아직 중환자실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응급처치가 오래 걸린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 아닐까? 미경도 불안해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다. 세 형제가 모두 일어나서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어떠세요? 철민이 급하게 물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괜찮은 거죠? 철수가 확인했다. 하지만 상태가 아직 불안정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신중하게 말했다. 혹시 의식은 돌아오실까요? 철호가 물었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요? 철민이 재촉했다. 환자분께서 뭔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의 말에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철수가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간호사에게 종이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종이를요? 철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뭔가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세 형제는 궁금해졌다. 그럼 아버지가 뭔가 쓰신 거예요? 철호가 관심을 보였다. 간호사가 잠시 후에 가져다 드릴 거예요. 의사가 말하고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 잠시 후 간호사가 작은 쪽지를 들고 나왔다. 환자분이 이걸 가족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쪽지를 철민에게 건넸다. 세 형제가 모두 쪽지를 들여다봤다. 떨리는 글씨로 뭔가 쓰여 있었다. 뭐라고 쓰셨어? 철수가 물었다. 철민이 쪽지를 읽기 시작했다. 재산은 형제가 다투지 않게 준비해 두었다. 철민의 말에 다른 두 형제가 놀랐다. 준비해 두었다고? 철호가 되물었다. 뭘 어떻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지? 철수도 궁금해했다. 철민이 쪽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더 쓰여 있어요. 집에 편지가 있다. 찾아보라. 편지요? 철호가 관심을 보였다. 어디에 있는 편지인지 적혀 있어? 철수가 물었다. 책상 첫 번째 서랍. 철민이 계속 읽었다. 그럼 집에 가봐야겠네. 철호가 일어섰다. 지금요? 철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상태도 불안정하신데. 그래서 더 빨리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철호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되시면 미리 알아둬야 하잖아. 철호의 말에 철수도 동의했다.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뭘 준비해 두셨는지 확인해 보자. 그럼 제가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철민이 말했다. 나도 같이 갈래. 철호가 따라가겠다고 했다. 저희도 같이 갈게요. 영희와 미경도 관심을 보였다. 결국 세 형제와 두 형수가 모두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집은 30년 된 단독주택이었다. 철민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방이 어디야? 철호가 물었다. 이쪽이에요. 철민이 안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오래된 책상이 하나 있었다. 철민이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봤다. 있어요. 서랍 안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들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빨리 열어봐. 철호가 재촉했다. 철민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철수가 궁금해했다. 철민이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세 형제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너희들이 내 재산 때문에 다툴 것을 걱정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 뭘 어떻게 준비해 두셨다는 거지? 철호가 중얼거렸다. 철민이 편지를 계속 읽었다. 모든 재산은 막내 철민에게 맡겼다. 뭐? 철호와 철수가 동시에 놀랐다. 막내에게 다 맡겼다고?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잠깐, 그게 다가 아닐 거야. 더 읽어봐. 철호가 재촉했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계속 읽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 철수가 물었다. 철민은 형제들과 상의해서 재산을 나눠야 한다. 단, 세 형제가 완전히 화합할 때에만 나눌 수 있다. 편지의 내용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화합할 때에만? 철호가 되물었다. 더 있어요. 철민이 계속 읽었다. 만약 형제들이 끝까지 다투기만 한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도록 했다. 기부? 영희가 소리쳤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야? 미경도 당황했다. 철민이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형제간의 우애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철호가 화를 냈다. 왜 막내한테만 맡긴 거지? 그리고 화합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철수도 이해할 수 없어 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 철민이 중얼거렸다. 시험이라고? 철호가 되물었다. 우리가 정말로 형제애가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철민의 말에 다른 두 형제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화합한다는 기준이 뭐야? 철수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철호도 궁금해했다. 아마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까지인 것 같아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용서? 철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뭘 용서하라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준 일들. 철민이 설명했다. 바로 그때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철민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철수가 물었다. 아버지가. 철민이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철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의식을 잃으셨대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철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빨리 병원으로 가자. 철수가 외쳤다. 5명이 모두 급하게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철호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다. 화합해야만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 철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형제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화합하라고 하니 막막했다. 철민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돈보다 형제애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었다. 두 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합해야만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철민이 달려가서 의사를 불렀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위험한 건가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비요? 철호가 놀랐다. 네. 가족분들이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세 형제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철민이 물었다. 네. 하지만 한 분씩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의사가 허락했다.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철호가 말했다. 왜 형부터 해요? 철민이 반대했다. 장남이니까. 철호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또 장남 타령이에요? 철민이 짜증을 냈다.
그럼 어떻게 정할래? 철수가 물었다. 세 형제가 또다시 다투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긴급 알람이 울렸다. 환자 응급 상황. 간호사가 뛰어나왔다. 의료진들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달려들어갔다. 세 형제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아버지. 철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10분 후 의사가 나왔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다. 세 형제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다.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세 형제에게 다가왔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형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세 형제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럼 시간이.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면회는 할 수 있나요? 철호가 물었다. 네. 하지만 환자분이 의식이 없으시니까 말씀을 하셔도 못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곁에 있고 싶어요. 철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한 분씩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는 안 되고요. 의사가 허락했다. 의사가 가고 난 후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 철수가 물었다. 내가 먼저. 철호가 말하려는 순간 철민이 끼어들었다. 형, 잠깐만요. 뭐야? 아버지 편지 이야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철호가 짜증을 냈다. 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철민의 말에 다른 두 형제도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철수가 물었다. 화합하라고 하셨잖아요. 화합? 철호가 비웃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뤘는데 갑자기 화합하라고?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철민이 말했다. 재산을 받으려면. 철민의 말에 철호가 화를 냈다. 야, 너도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냐? 아니에요. 철민이 반박했다. 그럼 뭐야? 진짜로 화합하고 싶어서예요. 철민의 말에 철호가 어이없어 했다. 진짜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정말 남남이 될 거예요. 철민의 말에 철수도 생각해봤다. 그러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 끊고 사는 형제들 많잖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조건을 다신 것 같아요. 철민의 해석에 두 형은 침묵했다. 바로 그때 영희가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끼리 어떻게 화합한다는 거예요? 그냥 화합하는 척하면 되는 거 아냐? 미경이 현실적으로 말했다. 철민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시니까 모르시잖아. 미경의 말에 철민이 충격을 받았다. 형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왜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영희도 미경 편을 들었다. 우리가 진짜 화합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척만 하면 되는 거잖아. 두 형수의 말에 철민이 실망했다. 그런 게 화합이에요? 그럼 뭐야? 진짜로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 영희가 되물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뤘는데. 미경도 동조했다. 그래도 노력해 볼 수는 있잖아요. 철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노력? 철호가 코웃음을 쳤다. 좋은 말이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형? 철민이 서운해했다. 그동안 우리가 왜 다뤘는지 생각해봐. 철호가 말했다. 성격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 철호의 말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둘째 형까지. 철민이 실망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철수가 설명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생각해봐. 철수의 말에 세 형제는 과거를 떠올렸다. 사실 그들은 어릴 때는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멀어졌다. 특히 아버지를 모시는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장남인 철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잘 찾아뵙지 않았고 차남인 철수도 아이들 때문에 자주 못 왔다. 결국 막내인 철민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 이 때문에 형들이 철민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철수가 중얼거렸다. 뭐가? 철민이 물었다. 우리가 멀어진 게. 철수가 설명했다. 아버지 모시는 문제 때문에. 맞아. 철호도 동의했다.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웠어. 철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래서 철민이가 모시게 된 건데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됐잖아. 철호가 자책하며 말했다. 형? 철민이 형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철수도 고백했다. 철민이가 아버지를 모시니까 나는 편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 철수의 말에 철민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형들, 그래서 더 멀어진 것 같아. 철호가 말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피하게 됐어.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철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좋았어요. 정말? 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외로웠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철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계셔서 덜 외로웠어요. 철민의 말에 두 형이 미안해했다. 우리가 너를 혼자 두고. 철호가 죄책감을 느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았어요. 철민이 형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형들은 왜 결혼하라고 그렇게 성하셨어요? 철민의 질문에 두 형이 당황했다. 그게. 철수가 말을 망설였다. 솔직히 말할까? 철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네.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 걱정이었어. 철호의 솔직한 대답에 철민이 놀랐다. 그런 걸 걱정하셨어요? 응. 내가 결혼하면 아버지를 우리가 모셔야 할 텐데. 철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게 부담스러웠어. 철호의 고백에 철민이 충격을 받았다. 형, 그런 마음이셨구나. 미안하다. 철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철수도 사과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두 형의 사과에 철민이 눈물을 글썽였다. 형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철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 조건을 단 이유를 알 것 같아. 어떤 이유죠? 철민이 물었다. 우리가 서로 솔직해지길 원하신 것 같아. 철호의 해석에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것 같아.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잖아. 다 체면 때문에. 철호가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세 형제가 모두 일어났다. 정말요? 철민이 급하게 물었다. 네.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말에 세 형제가 중환자실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세 형제는 아버지 침대 주위로 모였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몹시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 철민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불렀다. 아버지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편지. 봤니?
네, 봤어요. 철호가 대답했다. 그럼, 알겠구나. 아버지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왜 그런 조건을 다셨어요? 철수가 물었다. 너희들이 화합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힘겹게 설명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뭐가 더 소중한데요? 철민이 물었다. 가족. 아버지가 간신히 말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아버지의 말에 세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우리 화합할게요. 철호가 약속했다. 정말 화합할 거예요. 철수도 약속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화합이 아니면 소용없다. 아버지가 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 용서요? 철호가 물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상처 준 것들, 아버지가 설명했다.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진짜 형제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철민이 물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아버지가 마지막 가르침을 줬다. 그럼 진짜 화합할 수 있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철민이 불안해했다. 괜찮다. 너희들 약속만 지켜주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려 했다. 약속해.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해요, 아버지. 세 형제가 동시에 대답했다. 좋다.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했다. 그때 갑자기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빨라졌다. 아버지, 세 형제가 놀랐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다.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주세요.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세 형제는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다.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불안해했다. 괜찮을까? 철민도 걱정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세 형제가 달려가서 물었다. 아버지 어떠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더 악화됐다고요? 철호가 놀랐다. 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철민이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형제는 절망에 빠졌다. 중환자실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꺼졌다. 중환자실 불빛이 꺼지자 세 형제는 얼어붙었다. 아버지,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의사 선생님, 철호가 달려갔다. 아버지가, 철수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그럼 철민이 고개를 떨었다. 심장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세 형제는 절망감에 빠졌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시간, 길어봐야 하루 정도. 의사의 답에 세 형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철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네, 들어가세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의사가 허락했다.
세 형제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아버지. 철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불렀다. 저예요. 철호. 하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다. 아버지, 저 철수예요. 철수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아버지. 철민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세 형제는 아버지 침대 주위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형들. 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철수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나요? 어떤 말? 철호가 물었다. 진짜 화합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 철민이 상기시켰다. 그래.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정말로 화합할 수 있을까요? 철민이 불안하게 물었다. 철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확신이 안 서. 왜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멀어졌잖아. 철호가 현실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노력해 볼 수는 있잖아요. 철민이 간절하게 말했다. 노력? 철수가 중얼거렸다. 사실 나도 그동안 형제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어. 철수의 고백에 다른 두 형제가 놀랐다. 정말? 철민이 물었다. 응.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 철수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철호도 고백했다. 특히 철민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 미안한 마음이요? 아버지를 내가 혼자 모시게 해서. 철호가 죄책감을 드러냈다. 형? 철민이 형의 손을 잡았다.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철민의 말에 철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 외롭지 않았거든요. 철민이 웃으며 말했다. 결혼도 안 했고 친구들도 다 바쁘고 아버지가 계셔서 덜 외로웠어요. 철민의 고백에 두 형이 미안해했다. 우리가 너를 너무 혼자 두었구나. 철수가 자책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철민이 형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철호가 말을 망설였다. 뭐요? 내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아버지 때문이야? 철호의 질문에 철민이 잠시 침묵했다.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철민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철민아. 철수가 미안해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철민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좋았거든요. 철민의 말에 두 형이 감동받았다. 너 정말 착하구나. 철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는 너를 본받아야 해. 철수도 동감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버지. 철민이 놀라서 외쳤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철수가 기뻐했다.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다. 너희들 이야기 들었다. 들으셨어요? 철호가 놀랐다. 응, 다 들었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려 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뭐가 고마우세요? 철민이 물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버지가 힘겹게 설명했다. 이제야 진짜 형제 같다. 아버지의 말에 세 형제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미안해요. 철호가 손을 잡고 사과했다. 그동안 장남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아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잘했어. 네, 나름대로.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했다. 철수야,
아버지가 둘째를 불렀다. 네, 아버지. 너도 고생 많았다. 아이들 키우느라. 아버지. 철수가 눈물을 흘렸다. 철민아. 아버지가 막내를 불렀다. 네. 고맙다. 나를 돌봐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철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정말 효자다. 아버지의 칭찬에 철민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아버지,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편지에 쓰신 조건 말이에요. 응. 아버지가 대답을 기다렸다. 우리가 정말 화합한 건가요? 철호의 질문에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이제 진짜 화합했다. 정말요? 철민이 기뻐했다. 응.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으니까.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했다. 그럼 재산은?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가 말했다. 공평하게 나누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가든지 아버지가 정해주세요. 철민이 말했다.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버지가 믿음을 표현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니까. 아버지의 말에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봤다. 형, 우리 어떻게 할까? 철민이 물었다. 공평하게 나누자. 철호가 말했다. 3등분으로. 정말요? 철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형이 장남인데. 장남이 뭐 별거야? 철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아들이잖아. 철호의 말에 다른 두 형제가 감동받았다. 고마워, 형. 철수가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철민이 다른 제안을 했다. 뭐, 일부는 정말 기부하는 게 어때요? 철민의 제안에 다른 두 형제가 생각해봤다. 기부? 네. 아버지 뜻도 그런 것 같고. 철민이 설명했다.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하신 것 같아요. 철민의 말에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찬성해. 철수도 동의했다. 그럼 얼마나 기부할까? 철호가 물었다. 3분의 1은 어때요? 철민이 제안했다. 1억 정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철수가 동의했다. 그럼 나머지 2억은 우리가 나눠 갖고? 철호가 확인했다. 네. 세 형제가 합의를 이뤘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 철민이 불안해했다.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아버지가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안 돼요. 철수가 울먹였다. 괜찮다. 나는 갈 때가 됐어.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달라. 뭐든지 약속할게요. 철호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형제답게 지내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약속해요. 세 형제가 동시에 답했다. 고맙다. 아버지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네. 아들들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길고 긴 신호음으로 바뀌었다. 아버지. 세 형제가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면에 드신 것이었다. 세 형제는 한동안 아버지 곁에서 울었다. 슬픔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마지막에 화해했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나눴으니까. 3개월 후, 세 형제는 아버지 49제를 지내기 위해 만났다. 형들, 오랜만이에요. 철민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러게, 1달 만이네. 철수가 웃으며 답했다. 요즘 어때? 철호가 물었다. 좋아요. 카페 장사도 잘 되고. 철민이 밝게 말했다. 다행이다. 철수가 기뻐했다. 그런데 형, 기분은 어떻게 됐어요? 철민이 물었다. 어제 처리했어. 불우한 아이들 돕는 단체에. 철호가 대답했다. 1억 원으로 몇 명이나 도울 수 있을까? 철수가 궁금해했다. 10명 정도는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철호가 설명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철민이 뿌듯해했다. 그런데 말이야. 철호가 말을 꺼냈다. 뭐요? 우리 정말 변한 것 같아. 어떻게? 철수가 물었다. 예전 같으면 1억 원 기부한다고 했을 때 아까워했을 텐데. 철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 안 들더라. 철수도 동의했다. 오히려 뿌듯하더라고. 저도요. 철민도 같은 마음이었다. 아버지 뜻대로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세 형제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들,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철민이 제안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철호가 웃으며 답했다. 1달에 1번씩은 만나자. 철수도 동의했다. 좋아요. 철민이 기뻐했다. 그런데 철민아. 철호가 동생을 불렀다. 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철호의 질문에 철민이 부끄러워했다. 글쎄요. 아직.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이야? 철수가 놀렸다. 40인데 뭔 아직이야. 철호도 한 소리 했다. 형들이 소개해줘요. 철민이 부탁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철호가 약속했다. 나도 알아볼게. 철수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고마워요. 철민이 고맙다고 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세 형제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철호가 말했다. 서로 자주 만나고 있고 도우며 살고 있어요. 철수가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이제 진짜 형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형제애라는 것. 수술실 앞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렇게 화해로 끝났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형제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은 평생 그들과 함께할 것이었다.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은 화해였다.